시누이 셋이서 눈을 치켜뜨고 저를 보더군요. 저번 일을 가지고 따지고 싶은데 제가 모르고 있는 줄 알고 그 일을 묻어두더군요. 저도 눈이 찢어질 듯 정도의 힘을 주고 쳐다봤어요. 제가 꺾이지 않자 갑자기 남동생 등짝을 치더군요. 이 새끼가 요즘 왜 말을 안 들었나 했더니 뒤에서 다 조정을 했구먼. 저는 성질이 나서 미친 듯이 고함을 쳤어요. 아, 그만하라고요. 방에 주무시러 가신 부모님들이 놀라서 뛰쳐나오셨고 시누이들도 놀란 눈치더군요. 아버님이 기분 좋게 술 먹고 왜들 소리를 지르고 그래? 하시더군요. 시누이는 억울하다는 듯이 아버지가 자꾸 아들만 위하니까 이것들이 위아래 없이 저한테 대들잖아요. 너 진짜 그랬어? 저는 이때 제대로 엿먹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늘 같으신 형님한테 그러겠어요. 술을 과하게 드신 것 같아요. 했더니 다른 시누이 년들이 야, 너 무섭다. 언니 술 2잔밖에 안 먹었어.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 너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냐? 형님들 너무하세요. 저한테 왜들 그러세요? 저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들 하세요. 신랑을 그렇게 잡더니 이젠 저까지 잡으시려는 거예요?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 나이 많은 큰 신우 등짝을 한 대 때렸어요. 네가 문제야. 네가 중심을 못 잡고 이러니까 딸년들도 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 그동안 나 몰래 동생 괴롭혔단 거야?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이 집안은 무식하게 등짝이 무슨 동네 북인지 자연스럽게 등짝을 때리더군요. 등짝을 맞은 시누이 저를 째려보면서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하더니 짐을 챙겨서 나가버리고 남은 시누이 둘도 시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신 집에 안 와요?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동안 신랑이 시누들한테 겪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했어요. 아버님, 신랑이 바보 멍청이같이 누나들한테 많은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잔심부름도 그동안 해왔더라고요. 솔직히 어릴 때 차별받은 걸 가지고 그걸 보상받으려는 심보를 가지고 지금까지 괴롭혔나봐요. 이젠 아버님도 아셨으니까 중심을 잡으시고 이 사람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자식은 다 똑같은 건데 제가 봐도 심할 정도로 차별은 있었던 것 같아요. 형님들이 믿기는 하지만 불쌍하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신경 좀 쓰세요. 했더니 시아버지 똑순이가 집에 들어왔다 하시면서 좋아하시더군요. 어머님한테도 한 소리 했어요. 어머님도 여자니까 형님들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어머님 서름 저희가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형님들 마음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인 것 같아요. 너는 모른다. 아들 못 낳아서 받은 서름. 딸년들도 그래. 자기들도 결혼해서 자식들 낳아서 키우면서 날 왜 이해를 못하니? 어머님, 형님도 자식 키우지만 아들, 딸 차별 안 하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아버님보다 더 많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적어도 엄마라도 딸들을 감싸 안아주셨다면 형님들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동생을 괴롭혔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아들이 힘들잖아요. 라고 했더니 두 분 다 말이 없더군요. 그렇게 큰일이 있고 나서인지 신우들은 남동생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큰일이 있으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했지만 다행히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신랑놈의 행동 때문에 캄캄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누나가 작심하고 신랑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어차피 아버님한테는 눈밖에 나서 도움을 받지 못할 거 뻔하니까 남동생을 꼬드겨서 보증을 서게 한 겁니다. 그것도 누나 셋이서 작정을 하고 말입니다. 저한테는 비밀을 철저하게 속이라고 했는지 말을 안 했는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먹고 와서 다 불더군요. 저는 이대로 끝내는 것은 억울할 것 같아서 아버님께 사실을 다 알리고 신랑놈과도 이혼을 했어요. 신우들은 아버님한테 엄청 맞고 아버님 재산도 다 기증을 했으면 했지 절대 딸들한테는 주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람은 큰일을 겪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더군요. 이놈과 끝까지 살다가는 남편이 아닌 큰 아들을 떠안고 살게 되겠더라고요. 우라질 착하고 힘든 것은 다 부모나 저한테 기대는 이 사람. 상속받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더군요.
훗날 재산 때문에 또 얼마나 누나들한테 당할지 안 봐도 보이네요. 결혼 생활의 시누이, 시부모님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우유부단하고 착하기만 한 신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일찍 혼자가 되셨는데도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아들과 딸을 키우셨어요. 어머님과 첫 만남 때도 시어머니는 자식들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르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남한테 아버지 없이 컸다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어릴 때는 예의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신경 안 쓰신 것이 없게 키우셨다고 해요. 저는 어머님 혼자 애 둘을 키우기 힘드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혼자서 애 둘을 키우셨냐고 물어봤더니 다행히 시어머니 친정 쪽이 부자여서 애들 키우는 데는 금전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님도 일을 쭉 하고 계셔서 거의 친정 부모님이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저희 결혼하면 따로 살게 해주고 친정 엄마처럼 해줄 테니까 어려워 말고 자주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쿨하셔서 이 남자랑 결혼하면 시월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연애 때는 어머니랑 밥 먹자고 해도 나중에, 뭘 같이 하자고 하면 나중에, 뭘 해드리려고 하면 나중에 하시면서 다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결혼하면 나중에 다 할 건데 뭐하러 서두르냐고 하시면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해드려야겠다 마음 먹고 챙겨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도 거의 뵙지 않았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의 모든 것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한 거예요. 뭐든지 저랑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알아가라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없는 시간도 내서 같이 밥도 먹어드리고 네일숍도 같이 가지고 옷 사는데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제 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과 단둘이 데이트를 한 적이 언제인가 싶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어머니 전화 오면 일부러 피하곤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회사 앞에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의 회사 회식 자리도 어머님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주위에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서 다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어요. 너무 저한테만 집착 아닌 집착을 하셔서 너무 귀찮기도 하고 남편한테도 화가 나서 말을 했어요. 자기야, 어머니 나한테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 뭘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너한테 뭐 하자고 하면 말 다 들어주니까 좋아서 더 그런 것 같아. 거절 못하고 계속 말을 들어드려서 그런가? 그런데 솔직히 어머니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나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못하겠어. 네가 거절 안 하니까 그럴 거야. 누나한테는 전화도 안 하시는 분이야. 예전에 우리 연애 때도 그랬잖아. 이제는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너도 좋다고 하니까. 진짜 네가 딸이라도 된 것 같아서 저러시는 거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방법을 차차 찾아봐야지. 그건 그렇고 자기 왜 자꾸 어머니랑 나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 엄마가 미리 전화해서 나는 나오지 말라고 하던데 내가 끼면 재미없다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셨다고 해도 그렇지. 나 아직까지는 어머니 어렵고 불편해. 알았어. 다음엔 같이 가도록 할게. 저는 이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또 저랑 시어머니랑 단둘이 만나게 하더군요. 저는 분명히 신랑한테 같이 만난다고 해서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어머니만 계셔서 열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잘해드리고 딸이 있어도 시누이가 워낙 냉정하고 살갑지 않으니까 외로우셔서 저한테 저러시나 싶어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친정 엄마랑도 이렇게까지 해보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자꾸만 저희 친정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학창시절엔 공부하느라 엄마랑 시간을 못 보내고 대학 가서도 친구들 좋아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 연애 때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빠져서 가족은 보이지도 않았던 터라 엄마랑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있다 보면 자꾸만 엄마 생각에 미치겠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죄송함에 너무 힘들고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용기 내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엄마랑 약속한 게 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오늘은 그냥 어머니랑 약속 못 지키니까 이 사람 불러서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널 보려고 다른 약속 취소하고 왔어. 죄송해요. 이 사람 문자해보니까 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잡고 있는데 손을 떼어냈어요. 정말 처음이 힘들지 하니까 되더라고요. 어떻게 거절을 할까 어려워서 그동안 참아왔는데 아닌 것은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 했어요. 저는 곧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엄마를 보는데 정말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제 눈물을 닦아주는 엄마 손을 만지면서 손톱을 보니까 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엄마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걱정을 한가득한 얼굴을 하고선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 얼굴을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적이 언제였나 싶더군요. 별일 아니라고 안심시켜드리고 저녁 맛있게 준비해서 먹고 집에 왔는데 헉, 시어머니 집에 안 가고 저만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님, 왜 집에 안 가시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기분이 상해서 도저히 그냥은 못 갈 것 같아서 왔다. 너 내가 중요하니? 니네 친정부모가 더 중요하니?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질문에 대답조차 하기 싫더라고요.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내가 그랬지? 내가 네 친정엄마 노릇까지 다 해준다고. 그런데 친정을 가버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이럴 수가 있니? 듣고 있자니 너무 화도 나고 어이가 없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머님이 잘해주셔도 당연히 살아계시는 제 부모가 먼저지. 왜 어머님이 먼저예요? 저 어머님 딸 아니고요. 며느리예요. 그동안은 어머님 혼자서 형님하고 이 사람 키우셨다고 하니까 내심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잘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한 거라고요. 저 어머님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너 진짜 이럴 거야? 난 너 딸처럼 생각해서 잘해줬더니만 네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어머님, 아들 딸도 안 하는 걸 제가 그동안 다 해드리고 있었는데 더 뭘 바라시는 거예요? 넌 며느리이자 내 식구니까. 어머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했지 어머니랑 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예요. 난 네가 한 말 하나도 못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시고는 나가시더라고요. 신랑도 없는 집에 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랄 때 워낙 공주 대접을 받고 자라서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감정 따위는 관심도 없는 분이라 제 말 따위는 아예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화를 냈는데도 놀라기는커녕 자기 감정만 내세우기 바쁘더군요. 시어머니가 가고 난 후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신랑이 들어왔어요. 비번을 알려준 것도 화가 났고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를 온전히 나한테 떠넘기고 어딘가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따질 것도 있어서 이날 나를 잡았다 생각하고 따졌어요. 자긴 어머니랑 밥을 먹었으면 집으로 모셔다 드려야지 어딜 갔다 온 거야? 아니, 엄마가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내려드렸지. 그럼 어머님이 우리 집 비번 어떻게 알고 들어와 계셨을까? 아, 그게 말이지. 아이씨, 에라 모르겠다. 그래, 내가 알려드렸어. 자긴 어딜 가고? 나? 잠깐 누구 좀 만났어. 누구? 너가 모르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누구? 운동하는 친구. 여자? 바로 여자라고 해서 그런지 이놈 놀라더군요. 응. 너 바람 피우니? 아니야, 그냥 할 얘기 있다고 해서. 사실대로 말해라. 다 까면 나오는데 왜 자꾸 말 돌려? 나 그렇잖아도 너네 엄마 때문에 힘든데? 너네? 너 말 심하게 한다? 이때다 싶은지 말꼬리를 잡으면서 말을 돌리더군요. 넌 이 상황에 내가 말을 이쁘게 해주기를 바랬냐? 그냥 잠깐 만난 사이니까 오해하지 마. 정리할게. 아니, 정리하지 마. 계속 만나. 그리고 갈 때까지 간 거 같은데 잠깐 만난 사이라고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니? 그쪽도 가정이 있으니까 하고 신랑이 순간 말실수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가정이 있는 여자랑 그렇게 가볍게 만났다는 거지? 서로 가정이 있으니까. 좋았겠다. 부담 없이 만나서.
그런데 어쩌지? 이젠 그 부담을 좀 느껴야 할 것 같네. 그 여자 집은 건드리지 마라. 가볍게 만나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아님 그 여자 다치는 거 가슴 아파서 그러는 거야? 너 철부지 같은 엄마 나한테 떠넘기고 넌 미래를 즐겼다 이거지? 지금 너 설마 네 엄마 책임져줄 여자 찾아서 결혼한 건 아니지? 왜 이런 기분 더러운 생각이 들지? 너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냥 실수였어.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너 같은 자식은 콩밥을 제대로 먹어야 정신을 차려. 그래서 날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응, 벌써 했는데? 하자 바로 벨이 울렸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아내가 어떤 미친놈한테 미쳤는지 바람이 난 것 같아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꺼림칙하게도 저희 신랑이랑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물증을 못 잡아서 그러니까 살짝 한번 물어나 봐달라고 신랑의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놈이 자기 친한 친구의 부인과 바람이 났던 겁니다. 결국 그날 칼부림까지 나서 그 남자 부인이 자기 남편 말리다 칼에 찔려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경찰 오고 난리가 아니었죠. 다행히 여자는 죽지 않았어요. 신랑놈 저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이혼에 동의하더군요. 이혼하고 일주일 후 짐 다 정리하고 저는 따로 나와서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 자기화가 풀렸는지 뜬금없이 저한테 아들 이혼한지도 모르고 전화를 했더군요. 이혼 소식도 알려드릴 겸 받았어요. 네? 나와라. 내가 끝까지 내 말 듣지 않으면 그 집 다 빼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다짜고짜 나오라고 하더군요. 정말 4차원인 시어머니 아무것도 모르시고 있구나 어떡하나 싶더군요. 사실 그 집 시어머니가 해준 건데 이혼할 때 위자료로 제가 다 받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받을 것도 줄 것도 없으니까 저 바빠요. 그리고 아직 소식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저 이혼했어요. 아드님한테 자세한 얘기 들으세요? 하고 전화를